중진공 하반기 자금, 이번엔 꼭 돼야 할 텐데. 현재 사업 운영에 있어 자금은 꼭 필요한데 문제는 중진공 심사 시 최종적으로 자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기존 대출은 다 써봤고 매출은 정체인데 세금, 급여, 원가 부담은 더 커지고 그렇다 보니 중진공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승인은 거절나서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출로 설득하면 조금은 감안해서 봐주지 않을까요? 사업계획서도 나름 잘 작성한 것 같은데 이번엔 통과되겠죠? 라고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진공은 감정이 아닌 이 논리와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3년차 제조업 법인 대표님께서 자금 조달이 필요해서 급하게 혼자 중진공을 준비하셨는데 결과는 승인 거절 나왔습니다. 서류를 매출 중심으로만 작성하셨고 자금 계획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볼 줄 몰랐어요. 잘 준비한 줄 알고 승인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중진공은 돈을 빌려줬을 때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탈락하는 기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자금을 잘 쓸 수 있는지, 매출은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인 거절나는 기업들의 3가지 공통점 확인해 보시고 우리 기업은 이 3가지에 해당되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진공에서는 사업성, 수익성, 자금 사용 계획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작성한 계획서에는 얼마가, 언제, 어디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 빠져 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 인건비 및 원재료 구입 이렇게 적으셔도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진공 기관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건 얼마가 필요한지, 자금을 언제 어디에 왜 투입하는지, 그 결과 매출의 변화가 어떻게 생길 예정인지, 또 증가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중진공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정도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진공 자금 확보 시 2개의 업체에서 선납 계약이 가능하고 대규모 매입을 통해 매입 단가를 낮춰 3개월 동안 1,000만 원의 매입 단가를 세이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8억 원의 추가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 해당 매출 사이클을 2번 더 진행하면 올해 결산 때 3억 6천의 추가 매출과 7,200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현금 흐름을 통한 상환 계획을 세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금 사용 계획뿐만 아니라 자금 투입 대비 매출 증대에 대한 구조도 자세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정책 자금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투자입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이 기업이 얼만큼 잘 성장해서 상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만 적습니다. 운영자금으로만 쓸 예정입니다. 이 자금으로 당장 급한 자금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작성하시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시라면 이런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자금만 있으면 당장 이 거래처 납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자금이 투입되면 생산 설비가 증설돼서 기존 거래처 외 추가 발주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예상된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기관 담당자는 성장 가능성이 안 보이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자금 투입 후 매출 결과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다면 돈을 불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포인트는 자금이 투입된 이후의 결과를 꼭 숫자를 활용해서 표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대표님, 매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신뢰입니다. 그런데 기관 담당자가 보기에 최근 경영 흐름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가 체크하는 요소로 예를 들면 최근 6개월에서 1년의 매출 흐름, 매입 매출의 회전 구조, 세금 체납 여부, 대표자 신용 등급 등 이런 내용들과 자료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이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흐름이 너무 불안정하다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잘 나온 매출만 강조하거나 손익 흐름을 숨기면 안 되나요? 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숨기는 경우 준비가 안 된 기업이라는 인상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을 한 대표님도 처음에 매출 수치만 앞세워서 준비를 하셨다가 저희와 미팅 후 비용 구조, 수주 계획, 그리고 납기 일정, 중장기 사업 모델까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한 뒤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대표님,
자금이 급해서 한 번에 승인 나야 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기관 담당자가 볼 때는 그 절박함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매출 성장 가능성과 사업성을 이 논리와 숫자로 증명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들은 대표님 혼자 하시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떨어지는 대표님들을 보면 대부분 혼자서 준비하시다가 첫 번째 신청에도 떨어지고 두 번째에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셨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시간만 두세 달을 허비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서류를 통과하고 실사 단계에서 떨어진다면 6개월간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자금이 급한 기업에게 이보다 더 큰 악재가 있을까요? 지금 대표님께 필요한 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보완과 기관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과 구조입니다. 물론 지금도 혼자서 잘 준비하실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막막하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시는 것보다 한 번쯤은 점검을 받아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서류만 잘 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재무 리스크까지 함께 점검해야 되는 영역이니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사전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